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제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그죠? 그게 뭐가 결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몰랐던 거죠. 자, 289페이지 자연 법칙이 곧 경제 법칙이다 해서 290페이지 중력의 법칙 이야기했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 요것만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그러니까 꼭 경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중력의 법칙은 무조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한 이 속성만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도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뭐 나도 모르게 뭐 실수하거나 뭐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거나 하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쵸? 내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린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291페이지, 감당하지 못할 행운은 오히려 불운이다. 좀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죠? 감당하지 못하는 행운. 우리는 사실 근데 안 겪고, 어떤 행운이 오기를 누구나 뭐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겪지 않고. 근데 내가 오롯이 겪지 않은 모든 것은 그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불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결국 겪지 않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행운을 벌고 있네. 운을 벌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감당하지 못할 행운에는 뭐가 들어있다? 독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있었으면 좋겠죠,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도 로또 번호가 있고 지옥에도 로또 번호가 있다. 이거 되게 메시지가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갔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갔어. 손주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로또 번호를. 우리 손주 주고 싶어서 꿈속에 나타나서 손주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일이 천국에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똑같이 로또 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손주한테 꿈속에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로또 번호, 지옥의 로또 번호. 결국,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 하고 로또 번호를 꿈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줬어. 나 로또를 샀고, 로또가 당첨됐어. 그쵸? 근데 그 로또를, 내가 겪은 것이 많은 사람은 행운의 로또 번호가 될 것이고, 내가 겪은 것이 없는 사람은 지옥의 로또 번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둘째, 순환의 법칙.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계절이 존재하고 그 모든 것은 순환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의 계절은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는 지금 여름이지만 내 마음의 계절은 겨울일 수 있고, 그죠? 내 마음의 계절, 뭐 지금 내 상황은 가을, 막 걷어들이고 있는, 그죠? 가을일 수도 있고, 뭔가 씨앗을 심는 봄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 겨울이 오면 또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래서 그 때를 제대로 아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이제 이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뭔가 생성됐으면 또 썩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썩어 없어지지 않는데 그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얘기하진 않겠지만 일부 누군가에게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이죠. 뭐 때문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돈이 썩지 않은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돈이 썩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그러니까 자본,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금리 인하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뭘 좀 원해.
근데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금리가, 그러니까 내가 누가 대출을 해준대. 그런데 대출 이자가 1%밖에 안 된대.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어, 그쵸? 대출 받는다, 안 받는다? 받겠지. 받겠지. 그쵸?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예금 금리도 인하되지만 대출 금리도 같이 인하되잖아요. 그죠? 물론 갭은 있지만, 그쵸? 뭐 그 얘기예요. 그쵸?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뭡니까? 293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약육강식 자본주의에 살아남도록. 자본주의의 맹점이 뭡니까? 모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 그 자본주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빈부격차, 양극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맹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만이 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근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로를 통해서도 돈도 벌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없고, 오직 뭘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 자본주의 맹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는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은 자본가로 살면서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왕도다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죠? 그죠? 셋째, 질량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아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나. 이 돈이 넘쳐나는 시대에 돈이 예를 들면 잉여분이니까 돈을 찍어내고, 그죠?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떤 이유든 통화량이 그러니까 이게 금리나 양적 통화량이 많아지는 얘기.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은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그죠? 이 늘어난 통화량이 100% 어디로 흘러간다? 자본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집값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셋째, 질량 불변의 법칙.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이라고 이놈의 혁명이 세 번이나 일어났는데 이 혁명이 일어났지만 사실 삶의 질량은 혁명 전후가 같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농업혁명으로 먹거리가 늘어났지만 인구 증가로 여전히 먹거리를 향한 다툼이 존재하고, 그죠? 혁명이 일어났는데 인구도 같이 늘어나 버리니까 결국 또 똑같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물질 문명이 굉장히 우리 굉장히 편하게 살죠. 그죠? 발달했지만 몸이 길들여져 버려서 그걸 느낀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신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과학혁명으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순환이 파괴되면서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결국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육지에 살아서 불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렇게 몸집이 어느 정도 좀 있었고 손이 존재했고 뇌가 발달했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동시에 뭐도 됐다? 파괴자도 됐다는 거야. 파괴자도. 요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구의 정복자인 동시에 파괴자가 돼버리는 거.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걸 또 내가 내 손으로 없애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자, 개별 존재로서 인간은 수렵 채집 때보다 나아진 것이 결론적으로는 없다. 없다. 이것이 바로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배워야 할 경제적 삶의 이치다는 거예요. 295페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가난에서 부자의 삶으로 변한 이후에도 행복의 질량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돈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또 뭐도 중요하다? 어,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추구해야 되는데 또 100% 그렇게 돈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 더불어 산 자본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밑줄 치고 더불어 산 자본주의. 어디서나 그죠? 더불어 함께를 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아, 경제적인 삶의 토대를 굳건하게 세우되 공부 빡시게 하고 정말로 네가 겪어서 너를 통한 경제, 그러니까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난 경제력 말고 너라는 사람을 통과한 경제력, 으로 삶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되 나아가 삶의 정신적 목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가장 넓은 곳에 모여 바다가 된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넓은 곳이 돼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바다가 된단다라고 썼어요. 자, 296페이지. 경제용어 공부법.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디든 있잖아요. 이 경제용어 공부법이 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네 가지 이뭐 꿀팁입니까? 다 어디에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을 이제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과학,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문자를 통해 역사를 기록하고 그 기록된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지혜를 배우기 때문이다. 자, 기록을 해서 흘려보내주고 기록을 통해서 인지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을 뭐 한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텍스트 문자가 문자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삶으로 바꾸는 거. 그쵸? 그렇게 문자가 삶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뭐 한다? 반복. 왜냐면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어떤 문자를 내 삶이 계속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는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한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야 이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잔소리이죠. 부모의 잔소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스폰서도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에게 그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 어느 순간은 잔소리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는 분명히 잔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부모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아유 다 컸고 나보다 더 잘 알 거고 해서 그 잔소리의 형태를 스탑하는 순간, 그게 꼭 잔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가이드해 주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냥 게임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297페이지. 세상 이치를 깨우치고자 한다면 먼저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 이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아 뭐예요?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전문 용어를 계속 전문 용어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 다음 일들이 어, 유추가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어, 단어는 현금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너무 많은 말이 많은데 이 아버지가 딱 하나를 꼬집었어요. 뭘 꼬집었어요?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꼬집었어요. 그래서 딴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죠? 잊어먹어도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유동성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뉴스 같은데 유동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현금의 유동성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진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금의 유동성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걸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유는 뭐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거.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 299페이지 금리를 인하해 시장에 돈이 풀리도록 한다. 금리를 인하해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하면 즉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세상에 돈이 막 늘어나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입니다. 자본. 그 자본이 뭔데? 하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왜 자꾸 오를까?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에 돈이 풀린다? 집값이 오르겠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또 집값은 아니겠죠. 그 핵심 집값이겠죠. 뭐 교회 지역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자, 맺은 말.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제가 이제 뒤에는 이제 아버지가 맺은 말을 하고
아들이 편지를 쓰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끝나는 형태인데, 읽으면서, 아, 참, 그냥 좀 짠한 거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난은 부끄러운 건 아니야. 그냥 불편한 거야. 조금 불편할 뿐이야. 그런데 요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 아버지가 꼭 집어서 뭐라고 한다? 가난은 불편을 넘어서서 부끄러운 것이다. 아들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저 불편할 뿐. 이 말은 거짓말이다. 303페이지. 거짓말이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인정이 됩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어, 계속 그 상태인 것은 부끄러운 게 맞잖아요. 불편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맞죠. 이제 우리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럽다. 되게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304페이지. 이 아버지가 가난을 얘기할 때는 김치 국물이라는 걸 해서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누가 자기 가방을 받아줬는데 그 가방 안에 이렇게 엉성한 도시락이 있었고 그 도시락에 김치 국물이 그 가방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이 어린 중학생이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지금도 기억에 날 만큼 가난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김치 국물.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힘들게 한 김치 국물이 본인에겐 가난의 상징이었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 가난은 김치 국물이었고 아버지가 직장 생활할 때 가난은 상사 욕이었으며 퇴직한 지금 가난은 엄마의 슬픈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밑줄 그어봅시다.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흉금에 품고 평생 살아가도록 하여라. 아들아 경제 공부 반드시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니고 어, 여러분이 가난을 끊을 때까지 공부는 반복돼야 되겠죠. 자, 306페이지.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 썼는데 그 제목만 읽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등불로 세상을 봅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죠. 어, 아버지의 등불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춰준 만큼, 그죠?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이상 본인도 자기 자녀에게 등불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 등불 그죠? 아, 등불을 다른 말로 희망으로도 참 많이 쓰거든요. 등불 있고 희망.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제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른이 보여준 만큼 비춰준 만큼 그죠? 이야기해준 만큼 그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어린 아이들은 누구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뭐 부자는 아니야. 그래도 부자의 언어는 쓰셔야 돼. 왜? 내가 쓴 언어만큼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불평불만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딱 그만큼 그걸 보고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보고 있다는 거지. 그 본 것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야. 미친다는 거.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 아버지의 등불로 세상을 봅니다. 오늘도 나는 그 등불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고,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관한과 고통을 딛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든 또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음, 아버지는 뭐 원망하지 않는다. 다 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망하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 가난하게 살아선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자, 맨 314페이지. 아들아, 이 아버지도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해주었던 것처럼 너희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싶다. 나는 두 분이 만들어준 가난과 고통의 토대 위에 서서 너희를 위한
꺼지지 않는 등불을 비추고 있다. 저는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제가, 꺼지지 않는 등불.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등불을 비춰주고 있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자,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